등불 제2장. 차를 마실 때는 장소보다 상대가 중요하고, 이 말은 기술은 배우는 시기가 있고 기술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꽃놀이를 가자는 말은 핑계였고 사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함이고, 어떤 스승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친구가 나를 보고 예면하면 내 뒤를 돌아보라. 허물은 없었는지. 시키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니 부모나 스승이나 학생에게 가르침을 줄 때는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기술이다. 이것은 실한데 푸는 과정은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받아라고 하였더니 출장비가 15,000원, 우석가 18,000원, 수리비 8,000원, 합의 41,000원을 주었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캄캄한 어둠 속이고, 영수증이 있다면 부모가 전화를 해서 출장비 부속대 수리비를 물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으니 자녀에게 이 원리를 풀어주면 된다. 저자는 서랍안에 얼마의 돈을 넣어놓고 저학년 때부터 언제든지 필요할 때 메모를 남기고 쓰라고 했다. 가끔씩 메모를 확인하고 조정을 했으며 한두 번 정도만 메모에 역추적을 하여 사실이 아닐 때 따끔하게 혼을 냈더니 자녀가 어느새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조종하여 자기 마음한테 배우더라. 내 마음을 이기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들지만 절대 법칙, 천재도 바보도 영원한 스승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것은 기초공사에 속하고 미래와 역추적의 기술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연구를 한다면 희망이며 사람한테 원동력의 에너지가 되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부족함을 알아야 보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쓴 사람을 보지 말고 천천히 내용의 중요성을 풀어야 성공한다. 사람의 마음과 기술이 글 속에 들어있는데 해석이 되어야 도움이 되고 글 속에 내용을 남기는 것이지, 기술과 감정을 글로 남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바둑을 해석하면 나누기는 0의 세계고, 그러니까 1, 2, 3, 4 숫자 10개를 섞으면 사람 머리에 한계가 찾아온다. 이 원리는 아시지요? 그렇다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는 정답이 있을까? 2 더하기 2는 4요. 물 한 바가지에 한 바가지를 부으면 한 바가지가 되고, 물 한 바가지에 한 바가지를 땅에 부으면 없어지고, 콩 2포기에 2포기를 심으면 4포기가 되고, 1년 후에
수확을 몇 개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 민증과 복권은 이런 원리에서 나왔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고 우연의 일치다. 누구누구도 아프면 병원을 간다. 그러니까 책 속의 내용을 아는 것은 시간을 아는 것과 같고 글 쓴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는 것은 시계를 아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이 영혼까지도 살아있는 것만 시간이 인정된다. 세상을 넓게 보라. 작은 나무는 가위를 달고 말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자연 속의 큰 나무는 모진 고비에 고비가 나이테에 들어있고 그 나무로 집을 지으면 새로운 나이가 시작된다. 땔감으로서는 즉시 시간이 영영 소멸되고 자연 속으로 사라진다. 시계의 답. 시계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시간은 멈출 수가 없다. 시계는 해, 달, 별, 지구를 기준으로 삼고 편리하게 세분화하였다. 이만큼 어렵다는 말인데 여기를 통과한 기술은 기술의 첫걸음을 디뎠으니 이 세상에 바람이 부는 이유를 해석할 정도다. 글을 쓰는 것보다 해석하는 것이 몇 배로 어렵고 글이 지혜롭게 해석이 되어야 패기와 열정이 솟아난다. 그 에너지의 힘을 받아 미친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현재 제품 속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세상의 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한다. 글을 쓰면서 읽으면 이해가 약간 빠를 수 있고 아침에 떠오르는 강렬한 태양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글은 틀림없이 쓴 사람보다 전달하는 사람이 기쁨과 슬픔, 강약의 전달을 정확히 해야 상대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고 결정이 선다. 자연 속의 만물 또한 파종의 시기가 있고 사람 또한 기술에 따라 배움의 시기가 있다. 예를 들면 글 속의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기가 어려우니 TV 드라마가 나왔고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글 속의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여 그대로 재현한다. 인성이 바른 사람은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린다. 영화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고 가사의 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해 한 줄을 엮고 가수는 혼신을 다해 감정을 풀어낸다. 아이들은 연예인을 보고 펄떡펄떡 뛰고 보통 사람은 가사에 젖어들다가 이해가 되면
가수가 뛰면 같이 뛰기 시작한다. 시대에 딱 맞는 노래로 신금을 울려야 명작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보물을 찾기 위한 과정이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시대에 맞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아마추어는 내 자신을 모르고 프로는 이길 수 없으면 절대로 내 기술을 쓰지 않는다. 배움에는 성적이 먼저고 사람은 기천이 없다. 직업에는 기천이 있고 누구든 생각이 본인의 마음과 육신을 움직이고 욕심과 마음은 생각을 만드는 공장이니 이렇게 연구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 가슴 속에 보물이 끝이 없다. 그렇다면 사람의 머리에 지능이 한계가 있을까? 답 있다. 풀어보세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은 머리를 채우려고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살면서도 고정관념에 막혀 그것을 모르고 산다. 0.000 몇 프로는 한계에서는 안다. 어느 누구도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면 어떤 기술이라도 백지 위에 담을 수 있으니 기술이 남았다면 힘껏 백지 위에 기술을 풀어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키가 작아서 세상을 움직일 수 없었나요? 사람이 로봇은 발전시킬 수 있어도 로봇은 애를 놓을 수가 없다. 가장 높은 산을 올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 욕심은 모든 것을 짓누르고 또 다른 것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 그러나 욕심의 한계는 사람의 목숨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윤회한다. 역추적의 정답은 진실을 말한다. 글 속에 혼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고 내 가슴이 흙이라면 100가지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라. 여러분들은 한평생 밭 하나에 몇 가지를 생산하는가? 보통 사람은 5%도 못 쓰니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라. 내 가슴 속에 여러 가지 보물이 100가지가 들어있다. 물과 공기 등 어디에 보물이 더 많을까요? 물을 이용해서 사는 것도 수만 종이고 공기를 이용해서 사는 것도 수만 종인데 태양을 이용해서 사는 것도 수백만 가지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은 수백만 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하늘에 이름 없는 별들이 수천만 개가 떠돌면서 이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1년, 10년, 100년, 1000년을 내다보라. 공부하는 대로 보물이 계속 나온다. 이 세상의 보물의 답. 사람 가슴 속에 보물은 끝이 없고 가장 많이 들었다. 다음 단계. 만리장성을 보았는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만리장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구에서 가장 멀다는 별을 보고 0. 몇 초 차이로 눈을 깜빡여 보면 눈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눈과 거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허공은 투명하며 너무나 멀고 멀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예측하기에 불가능하다. 여기를 통과한 사람의 기술은 지구가 돌아가는 원심력에 의해 물이 낮은도로 흐른다는 것을 해석하는 수준이며 물의 중력에 의해 지구는 돌아가고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지구촌의 자연은 이렇게 돌아간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은 신제품을 만들기 전에는 본인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니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사람은 먼데 사람을 조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한다. 스승은 기술만 가르쳐 줄 뿐 장인이 되는 것은 본인이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해야 장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헐 속에 여러 가지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면 고향 뒷산에 흙을 두 바가지 캐다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학을 품은 도자기를 만들어서 천억을 받았다 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 사람한테 기회는 많이 찾아왔으나 본인이 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기회를 잡지 못했고 기회는 틀림없이 꼭 기술을 따라다니니 잊지 마십시오. 내가 희망하는 걸 두고 공부해야지 하며 미루면 나고자가 되고 사람은 기술이 부족한 만큼 세상을 힘들게 살아간다. 다음 단계. 건강과 안전은 기초 공사며 글 공부는 모든 기술의 기초가 된다.
기술의 공부는 기회를 만드는 공장인데 모든 것은 내 마음을 이기는 데서 시작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얼굴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내 몸에 기술이 들어오면 내 몸이 보물이 되고 지금부터 미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고 내 자신을 보물로 만드는 과정을 풀어보자. 이 사람이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백이 선물을 드리고 내 자신이 보물이 되기 위해 고정관념의 관념을 바꾸면서 미칠 겁니다. 미쳤는 말 한 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뚜껑을 열고 시작할 테니 사람이란 기술 하나하나를 정복할 때마다 내 몸에 힘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진다. 그러니 내 마음이 나를 넘어서고 진짜 멋쟁이가 되십시오. 겨울은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고 겨울에 에너지를 보충해야 봄이 오면 모든 것이 깨어난다. 그러니 특히 선생님의 의지는 자기 개발을 하여 모든 제자들의 가슴을 깨우고 눈을 뜨게 하라. 지금부터 이 세상의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있으니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은 청기를 받으세요. 천우는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천운과 기적과 보물이 들어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만날 때까지 풀어야 한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공부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성공했다. 성공할 때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세상을 비관하고 배배 꼬이고 실패한 사람은 세상이 확 바뀌기를 바라는데 이런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나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자기 육신을 반대로 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부터 옷을 완전히 벗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들어가 혼자서 산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은 말인지. 하지만 저자는 부모님한테 건강한 육신을 받았고 건강한 마음을 받았으니 그 에너지의 힘으로 저자는 사람도 바꾸고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부하면 이렇게 바뀌니까 본인들은 보통 사람이 보통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공부하면 틀림없이
작은 도화지에 호랑이를 그릴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잡았으니 가슴속에 믿음이 들어왔고 지금부터 공부하면 자연 속의 왕자, 사자를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한테 깨우침을 주는 것은 지위가 아니고 아이디어와 기술이다. 기술은 모든 사람의 잠들었던 마음을 깨워준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으로 10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100원짜리 도화지 10장을 사서 이 세상의 시시각각 딱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면 1,000억씩을 받을 수도 있다. 사자를 그렸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토끼를 그렸다면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니 금메달을 따면 세상을 제패했다.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몸으로 익힌 사람은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심성이 하늘에 닿았다면 대통령을 움직일 수도 있다. 이것은 깨우침이자 자연의 순리니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감이 가득 찬 반짝이는 눈빛을 볼 수 있고 가슴에 불덩거리가 확 타올라야 한다. 배운 기술은 써먹어야 빛이 나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기술을 연필로 풀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국민 모두가 위치해서 휴대폰을 휴대하고 보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믿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틀림없이 한 단계 한 단계 디딤돌이 된다. 깨우침이 확신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믿고 미래를 보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세상도 바꾸는다. 이제 본인은 당금질을 거쳐 자신감을 회복했으니 그 에너지의 힘을 받아 대중들 앞에서 연설할 때 나의 기술이 상대 마음속에서 살아날 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디뎠어. 내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어는 세상의 힘을 이용한